안녕하세요. 소통형 김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식사는 하셨는지요? 이번 시간에는 거짓말이 소통에 미치는 영향, 거짓말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뭐 그것이 뭐 받아들일 만한 거면 받아들이시고 아니면 그냥 웃고 즐기시면 되는 거고, 뭐 세상에 좋은 말은 넘쳐나고 받아들일 말은 몇 개 안 되니까 그 중에 한번 제가 이제 뭐 인생 구라 차원에서 구라 한번 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거 하기 전에 막 조명을 뒤에다 배치하고 야경을 좀 담으려고 했는데 생각만큼 잘 나오진 않네요. 그런데 그 거짓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좀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이제 이 방송을 우연히 이제 시작을 해서 2013년도부터 이제 방송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어색한 게, 방송 처음에 할 때에는요,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가 되게 좀 힘들고 어색한 게 좀 있더라고요. 아주 뭐 유명한 연예인은 아니지만, 그 잠깐 방송 나온 것도 이제 알아봐요. 근데 특히 누가 많이 알아보냐면 이제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좀 많이 알아봐요. 그리고 물론 뭐 중년 남자들도 알아는 보겠지만 남자들은 뭐 아는 척은 안 해요. 근데 여자들은 남자들보다는 보편적으로 아는 척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동네에서 커피를 마시고 이렇게 이제 뭐 동네에서 책을 보고 앉아 있는데, 한 번은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이제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뭐 자기는 황금알 잘 봤다, 동치미 잘 봤다, 어쩜 그렇게 뭐 말을 잘하냐, 뭐 재밌게 잘한다, 뭐 팬이에요. 뭐 그래서 감사합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거기까지만 말하고 가셨으면 좋은데, 꼭 그분들이 가시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뭐 실물이 화면이 훨씬 낫다. 실물이 낫다 그러면 그래도 좀 기분이 난데, 화면이 낫다 그러면 제가 못생겼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한두 번 있는 게 아니라 뭐 늘 어디 이제 또 전에는 어떤 선배 그 옷가게 오픈시에 갔는데, 누가 지나가다 이제 손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보더니 자기들끼리 소곤소곤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 화면이 낫다. 근데 문제는 자기네끼리 소곤소곤 하면 되는데, 나한테까지 들리게 소곤소곤 하면 뭐 본의 아니게 의문의 일패를 또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제가 또 떠오른 게 뭐냐면, 기왕이면 그 사람 좀 기분 좋게 말해주는 것도 좀 살아가는데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실물이 낫다, 그때 느낀 게,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화면보다는 실물이 훨씬 낫다, 사진보다는 실물이 훨씬 난다, 훨씬 어려 보인다, 훨씬 젊어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뭐 물론 거짓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자기 삶의 가치고 자기가 살아가는 어떤 방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정한 원칙은 바른 말, 옳은 말, 좋은 말이 세서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말은 하지 말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했던 좋은 말, 바른 말, 맞는 말이 그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켰던 경험이 과연 몇 번이나 있겠는가. 그렇게 많지 않거나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물이 훨씬 낫다라고 말해주는 게 참 좀 고마울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어떤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이제 거짓말이나 이런 거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중년 여성들이 그런 립 서비스를 되게 잘해요. 어디에서만? 집 밖에서만 잘해요. 집 밖에서만. 집 안에서도 그렇게 말하면 정말 집안 식구들이 훨씬 더 신이 날 겁니다. 이걸 한번 꼭 참고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또 이제 어딘가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우연히 이제 그 여성들이 모임을 하는 그 자리 옆에 이렇게 좀 앉았어요. 뭐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랬더니 뭐 우리나라 중년 여성들의 장점이라는 게 뭐 꺼리낌 없이 뭐 이제 목소리도 커지고, 자기들은 작다고 말하는데 그게 아마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인 것 같은데, 작다고 말하는데 다 들리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연히 대화를 엿듣게 됐는데, 이제 일행 중에 한 사람이 안 한다고 해서 뭐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누가 이렇게 문 열고 이렇게 이제 들어오면서 그쪽 대고 먼저 늦었나 봐. 늦었으니까 먼저 이렇게 선방을 날리는 것 같더라고. 언니 너무 이뻐져서 몰라봤잖아. 뭐 거기까지 뭐 좋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다시 쳐다봤는데, 그렇게 뭐 이뻐졌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고요. 뭐 저 모습이 이뻐진 거면 그 전에 어땠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평범하신 분이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서, 어머,
자기는 더 이뻐졌으면서. 근데 제가 볼 때 들어오는 분도 제 기준으로는 그렇게 이쁘진 않았거든요. 그냥 평범한 중년 여성, 그냥 깔끔한 중년 여성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게 이쁘다는 기준이 좀 남녀가 좀 다르구나. 그래서 우리는 정말 뭐 연예인급이 돼야 어떻게 이쁘다고 말하는데, 여자들은 이쁘다는 기준이 그냥 살아있으면 이쁜 거, 그냥 밖에 나오면 이쁜 거, 그런 걸로 한다라는 어떤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저는 그런 여성들의 대화, 칭찬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그런 어떤 여성들의 대화 패턴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 진실과 거짓을 구분을 하지 못한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중년 남성들이 살아갈 때 집에서는 뭘 잘해야 되냐면, 바른 말을 하면 할수록 집에서 구박받고 쫓겨나고 밥도 모두도 먹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말이라는 게 위로의 기능이 있어서 아내분이 남편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여보, 나 옛날에는 뭐 그래도 예뻤지? 예뻤지. 근데 지금은 안 예쁘지? 지금은 좀 옛날보단 덜하지. 라고 말하는 순간 이제 어떡하나, 이거 수습이 안 돼요. 여보, 나 팔도 굵지? 소도 잡겠다. 라고 말하면 또 수습이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물어보지도 않겠지만, 여보, 내 팔도 굵지? 이때는 바른 대로 말하시면 안 되고, 그냥 야,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차라리 대답을 안 하시고 욕먹는 게 감정은 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려요. 그런데 이런 대화 패턴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 뭐냐면, 아시다시피 다시 말하지만 인간의 뇌는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두 사람의 관계는 해치지 않을 거다. 일례로 한번 살아가시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뭐 이제 중년이고 하니까 좋은 말, 맞는 말, 뭐 교훈되는 말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했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인생이 고쳐지었던 경험을 우리가 살아오시면서 몇 번이나 목격하셨느냐. 나 스스로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 내 행동과 삶의 변화를 가져온 경우가 몇 번이나 있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라도 있다면 TV에 나와서 유명하신 분이 했던 말이 잠깐 마음을 흔들었거나, 아니면 우연히 만난 모임에서 뛰어나게 이상하게 어떤 더 좋게 변한 친구의 외모 때문에 내가 다이어트를 결심했거나, 아니면 권위가 있는 의사 선생님이 살 빼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다이어트를 시작했거나, 그런 어떤 변화지, 그냥 야, 너 친구들이 하는 말로 뭐 해야 된다, 그런 말로 내 삶의 방식을 변한 경험은 사실은 거의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어쩌면 거짓말 잘하는 부모가 아이들을 잘 키울 수도 있다. 어쩌면 서로 거짓말 잘하는 부부가 서로 소통이 잘 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어쩌면 거짓말 잘하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더 잘 교육시킬 수 있다. 어쩌면 거짓말 잘하는 리더가 조직을 더 성공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에디슨 이야기 아시잖아요. 에디슨 어릴 적에 학교에서 엉뚱한 짓을 많이 해서 바보로 오인받아서 퇴학을 당했고, 그 퇴학 통지서를 갖고 에디슨이 어머니에게 전달해 주자 어머니가 편지를 이렇게 읽어보더니 에디슨이 말했대요. 어머니,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어요? 내일부터 학교에 오지 말라는데요. 너는 이 학교에서, 우리나라에서 한 명이 나올까 말까한 엄청난 머리가 좋은 똑똑한 천재고, 너희 학교에서는 너를 가리킬 선생님이 부족해서 이제부터는 엄마가 너하고 같이 지내면서 너의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다 라고 말했던 훈훈한 일화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에디슨이 나중에 커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유품을 정리하다가 문득 발견한 게 그 당시에 자기의 퇴학 통지서였대요. 선생님이 주신 편지였대요. 그런데 그 편지 내용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자기가 믿었던 천재란 말은 한마디도 없고, 바보, 퇴학,
뭐 멍청이 이런 말들만 있었대요. 한번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어머니가 에디슨에게 너는 왜 이렇게 학교에서 바보 같은 짓을 했니? 너는 바보구나. 왜 엉뚱한 짓을 했니? 왜 시키는 짓대로 안 하고 꼭 네 마음대로 했니? 라고 말했으면 에디슨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한 번만 상상해 보실 필요는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례처럼 말씀드린 사례들처럼 어떻게 보면은 적절한 립 서비스나 하얀 거짓말이 그 사람들의 인생에 오히려 플러스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다. 그래서 진실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가치이지만 그 진실이라는 칼은 그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역량이 됐을 때 말해주는 것이 사실은 더 진실의 어떤 의미가 아니겠느냐. 그런 어떤 말들이 잘못 전해져서 오히려 약이 아니라 독이 된다면 그것은 차라리 거짓말을 한 것보다 못한 경우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사례, 뭐 간단한 사례를 보셨겠지만 이런 사례처럼 어떻게 보면 때로는 진실보다는 하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립 서비스, 덕담 뭐 이러한 것들이 혹은 뭐 구라 이러한 것들이 다른 사람들의 우리 가족이나 내 배우자나 뭐 어떤 부하 직원의 어떤 인생을 조금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역할을 하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을 좀 받아들여서 우리가 어떤 생각의 여유, 생각의 사이즈를 조금 넓히는 그런 계기가 좀 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거짓말이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언급을 해보았습니다. 구라, 저는 이걸 주장하거든요. 당바구라 그래서 당신을 바꾸는 구라. 진실은 당신을 만치게 하지만 구라는 당신을 바꿀 수도 있고 당신을 더 성장시킬 수도 있다. 관련된 이야기를 또 준비해서 재미있게 또 한번 준비해 볼게요. 여러분 안녕.